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루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 운영하고 있는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원서 전략 짜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한양대학교 로스쿨 기본 입시 요강 살펴보면서 정보들 한번 정리해보면서 원서에 좀 유효한 정보들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양대학교 로스쿨 앞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로스쿨 이제 준비하던 시절에는 그 쓰레기장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문서가 발견돼가지고 이제 학벌만 많이 보는 학교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앞서서 봤던 학교들이 싹 다 정성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었던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다소 이제 정량의 힘이 커지고 있는, 그렇다고 정량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에 있는 학교들 봤을 때는 다소 정량대로 분류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 정성대냐 정량대 가지고 많이 말싸움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정성대냐 정량대냐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런 모집 요강대 보고 입시 표본 보면서 이번에 정량을 조금 많이 참고했구나, 정성을 많이 참고했구나 하는 정도지. 자, 그래서 우리 기본 점수를 한번 보면요. 자, 리트 40점 100점 중에 기본 점수 12점으로 28점 100점이 되고 있고요. 자, 서류평가는 20점 중에서 6점 기본 점수 주어져서 14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성 점수보다 정량 점수가 실제 반영 점수가 2배가량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학부 성적 같은 경우에는 20점에서 기본 점수 6점 빼니까 이것 또한 14점 넘는다. 근데 우리 개별적인 내부 환산식 한번 보면요. 우리 학부 성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식이 이래요. 6 더하기 100점 환산 마이너스 60 곱하기 0.35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GPA가 100점이다 하면은 20점이고 100분위가 88.6이다 하면 약 16점으로 이렇게 GPA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 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GPA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그래도 95, 94 이상은 넘으셨을 테니까 크게 변별력이 없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건 서류 점수와 리트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실제 반영률 50%에 해당하는 리트 점수 환산식 보니까요. 두 영역의 표준 점수를 각각 최고 상한 점수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 비율로 바꾼 다음에 평균을 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트의 반영 점수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또 되게 재밌는 게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그나마 정량을 다른 학교들, 앞선 학교들보다 많이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래 꼬리가 어때요? 116.4점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약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물론 대부분 고정량이 한양대를 쓰고 어쩌다 보니까 그 고정량에 어떠한 아주 조금의 틈이 생겨가지고 그 사이를 116.4점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거는 다소 현실성이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나군이다 보니까 이 조금 위에 있는 고정량들이 다른 위에 상위 학교들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1차에는 116.4점도 흘러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아래 꼬리가 116.4점까지 훅 이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최종 합격 보니까 120.9.7까지 쭉 올라왔죠. 내가 정량 점수가 낮으면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1차에 합격할 수 있겠으나 워낙에 정량 반영 비중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 합격에서는 적어도 130은 나와야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다. 심지어 이 190.7 자교까지 포함한 성적이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131, 132까지도 최저점을 잡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P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리트보다도 반영 성적도 더 낮고 비중도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차에서 아래 꼬리가 88.3까지 열려있던 거에 비해서 최종 합격도 크게 차이가 없는 88.6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한 줄 평을 한다고 하면 서울의 상남자 충북대학교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리트 점수가 결국은 한양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중요하더라라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으로 출신 학교랑 우리 전공 분포도 한번 보면요. 우리 여기는요, 스카이보다도 자교를 이번에 더 많이 뽑았다. 해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교를 9명밖에 안 뽑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9명밖에 안 뽑았는데, 작년에는 몇 명을 뽑았다? 27명을 뽑았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교 많이 뽑는 거,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아까 봤다시피 정량 점수의 아랫꼬리가 굉장히 긴데 자교를 많이 뽑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 이게 정량 점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교 애들 정성 점수 높게 쳐줘가지고 다 먼저 들여 보내줬구나. 불공정하다. 이런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 아까도 봤다시피 우리 최저가 몇 점이었어요? 197점인가 129.7점인가 그랬죠? 그 말은 뭐다? 자교를 아무리 이렇게 27명을 뽑았어도 얘들이 최소 리트 130점 이상은 다 그래도 맞은 애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학교들이 스카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작년에 유독 자교생들을 많이 뽑았다. 근데 이제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1년치의 입시 결과 가지고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자교생이 꽤 홀대해 왔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정량에 대한 비중을 확 늘리면서 자교생들 많이 뽑았다는 게 실제로 뭐 원장님 바뀌고 내부의 입시 기조 바뀌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뽑겠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자교생 조금 더 많이 뽑고 정량 위주로 평가하겠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정말 어떠한 모집단의 모수가 튀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결과가 유일하게 생긴 연도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동시에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가 있는데 네 번째로는 뭐 성균관도 아니고 서강도 아니고 경희대와 경찰대가 많이 뽑혔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여기서 전공도 보시면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뭔가 공학은 사회랑 상경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적다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또 굉장히 재밌는 거. 자, 우리 법학 전공을 4명이나 뽑았어요. 그쵸?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 법학 전공 뽑은 거 우리 그때 연대와 마찬가지로 이거 동국대, 법대 이런 애들 뽑은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보시면은 경찰대 학교 친구들이 작년에 몇 명이 뽑혔어요? 3명이 뽑혔죠. 그 말은 뭐예요? 경찰대 내부에서도 법학 전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정말 경찰대 아닌 법학 전공은 1명에서 2명 정도 있겠구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벌을 고려하는 건지 여전히 아니면은 정말 이제 모수 자체가 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학벌 낮은 친구들의 어떤 입시 결과 표본은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자, 우리 이렇게 116.4도 지원해보고 137.3도 지원해보고 굉장히 리트 성적의 폭이 넓어요. 그쵸? 왜? 이전에는 학벌이라든지 정성 같은 것들을 좀 봐준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116.4점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고 오히려 140점 친구들이 붙은 걸로 봐서는 작년에는 확실하게 정량을 많이 참고를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정성을 아예 참고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서류 점수의 반영 비중도 리트 점수의 2분의 1이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리트 체급은 갖추고 있어야만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량을 이제 좀 많이 고려한 학교다라는 거고 그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 한 13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가 리트 점수만 있으면 끝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학교들이요. 뭔가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만 극단적으로 챙긴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제가 입시하던 시기에나 살짝 유효하던 전술인 거고 이젠 제가 뭐라 그러죠? 정량도 잘 챙겨야 되고 정성도 당연히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정량도 잘 챙겼고 정성도 잘 챙겼는데 이 잘 챙김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교들이 정량을 보느냐 정성을 보느냐는 거기 중에서도 누구를 더 값어치를 많이 주고 누구를 더 값어치를 덜 주냐의 문제인 거지. 극단적으로 나는 정량만 챙겼어. 정성은 하나도 없어. 나는 정성만 챙겼어. 정량은 낮아. 이런 식의 구조로는 입시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리트가 141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점도 여러분들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쨌거나 리트 점수가 높고 140 이상이면은 어떠한 지원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지 학점이 너무 낮거나 서류나 면접 준비 아예 안 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불합격이다. 리트 점수만 믿고 쓰는 학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서 보시면요. 자, 여기는 살짝 다르죠? 학업 역량 2000자, 사랑의 실천활동 700자, 미래비전 진로계획 사회성 다양성 1000자 700자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비문인 파트가 학업 역량 2000자랑 미래비전 진로계획 1000자인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빙이 들어갈 파트는 사랑의 실천활동 700자, 사회성 다양성 700자로 1400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줄어들었죠.
자, 이게 또 뭘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학교가 정량을 많이 평가하는가, 정성을 많이 평가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700자, 250자로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50자 정도로 나누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350자, 350자로 쪼갰을 때 한양대학교에서 필요한 활동의 개수 4개에서 6개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증빙 자료의 개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적다. 이것만 봐도 이제 한양대학교가 정성을 많이 참고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정량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2.37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대형이다 보니까 많이 뽑죠. 그리고 이 중에 거의 27% 가까이를 작년에는 자교생을 많이 뽑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올해도 한양대 자교 우대 갖다 버릴까? 재작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쵸?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중요하게 정리할 거는 아닌 게 이게 작년에는 그런 수치가 있긴 했는데 올해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른다. 저는 이제 입시 기조 같은 경우에 최소 2, 3년은 두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값이 확 튄 값인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보를 취사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내부 정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찌라시들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한양대 자교 냉대한다. 뭐 방금 했던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쨌거나 작년에는 27명 뽑았다. 자, 그 다음에 한양은 정량대다. 절반만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전에 정성 많이 받던 학교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정량대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정성대도요. 정량을 아예 안 보지 않아요. 그쵸? 또 그렇다면 정량대라고 해서 정성을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닙니다. 둘 중에 뭐를 조금 더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둘 중에 누구에 대한 값어치를 더 많이 쳐주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정량과 정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혼합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러프하게 이 내 편, 니 편 따지면은 그게 이제 곧 뭘 많이 반영하냐에 따라서 정량대, 정상대로 쪼개지는 걸로 생각이 된다. 자, 학점 평균은 오르고 리트 평균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서류 평가가 더 크게 작동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을 위주로 평가하긴 하지만 정량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작년에 조금 더 잘 보여지는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리트 평균이 내려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고 또 결국은 모집단의 모수 자체의 특성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한 번 입시에서 1개 연도에 한 번 확 튄 값이다 라고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갈리긴 하지만은 이러한 해석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 다시 강조드립니다. 정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이 평가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리트 뭐 120 후반이거나 130 초반이야. 근데 내가 서강이나 성균관 쓰기에는 좀 쫄리고 정성 요소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어디를 써볼 수가 있겠다? 한양대학교 써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우리 한양대학교에 잘 맞는 친구들. 자, 어쨌거나 리트 아까 제 기준으로는 좀 널널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3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위 10%를 봤을 때는 134점이기 때문에 내가 리트 점수가 134점 이상이면서 정성은 거의 없다 또는 무정성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한양대학교 쓰는 게 좋은 원서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학점이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1.2점 리트 점수라든지 서류 점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이게 천대맞는 점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점수를 모아가지고 또 뒤집어서 역전에 입시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학점이 높은 친구들도 정량 점수 좀 후하게 쳐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건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의 개수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말은 모든 학교에 다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증빙이 거의 필요 없는 로스쿨은 충남대학교 로스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증빙 자료는 있대. 다만 그것이 정성을 많이 보는 학교에 지원할 만큼의 개수는 안 되는 친구들에게 되게 적합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이것도 해석의 어폐가 있는데요. 학점이 낮고 리트가 높은 사람, 이거는 아까 그 한 통계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학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완충 구간이 있고 성적이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에서도 충분히 커버링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트 점수도 남들보다 많이 잘 봤다고 한다면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점은 그렇게 크게 주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1차 통과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낮은 정량으로 1차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크게 쓸모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1차에서 3배수 뽑을 때는 그런 낮은 정량들이 같이 섞여 들어오기도 하는데 최종 성적을 보니까 어땠다? 다시 129.7로 회귀했다. 결국 내가 1차를 낮은 정량으로 뚫었다고 하더라도 정성을 크게 쳐줘서 정성으로 뒤집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닌 만큼 결국은 최종 합격에서 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양대학교 정리는 이 정도로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한 줄 평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서울 대형 로스쿨 중에서 정량을 가장 많이 쳐주는 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신기한 점은 뭐다? 여전히 모든 학교들이 다 옛날처럼 정량대라고 해서 정량만 많이 보고 정성대라고 해서 정성만 많이 보는 게 아닌 만큼 한양대학교도 서류를 어느 정도 보기는 보고 그것이 뒤집기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리트 141 떨어진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거나 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를 많이 보는 정량대라는 점이고요. 또 이게 또 사담이긴 한데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는 쓰레기장에서 나와선 안 될 서류가 나와가지고 아 되게 정성대다 학부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정량 보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리트 점수로 줄 세워서 아이들을 뽑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 내가 대학교 생활 내에서 활동을 많이 못했다 또는 내가 뭐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공백기가 길다 하는 친구들한테 리트 점수만 잘 나온다 라고 하면 로스쿨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또 열어주는 정량대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부터는 중앙대, 외대, 시립대 해가지고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